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25년 한 해도 이제 벌써 거의 다 지나가 가는데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국산차 탑 10에 더불어서 브랜드별로 가장 많이 팔린 차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량은 제가 근무하는 수원 전국 최대 규모인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5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종합을 했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이 차가 순위권 안에 안 들어올 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겨우 턱걸이로 10위로 들어왔다. 총 판매 대수는 2123대고요. 놀랍게도 이제 아반떼 AD는 얘 전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73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CS7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금액은 비싸거든. 이게 단가가 좀 많이 안 된 게 가장 많이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유지 관리비에서 정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디자인도 많이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이전 아반떼와는 다르게 실내까지도 많은 옵션들이 들어갔고 공간도 이제 아반떼가 좀 좁잖아요. 좁은데 이제 2열에 레그룸 공간이 많이 확보가 이제 좀 됐어요. 개선이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D를 제치다니. 9위는 제네시스의 GV80입니다. 오늘 제네시스가 10위권 안에 몇 대가 나올지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와, 제네시스는 진짜 가면 갈수록 많이 팔리는구나, 정말 미쳤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GV80이 2199대로 아반떼보다 많이 팔리는 9위에 등극을 했고요. GV70 같은 경우도 1774대로 순위권 안에는 못 들었지만 만만치 않게 판매가 많이 됐더라고요. 사실 GV80 같은 경우는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차 중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대안이 없잖아. 이런 고급스러운 SUV를 원하는데 수입차는 좀 부담스럽다. GLE X5 이런 건 나는 좀 부담스러워, 유지비가 하시는 분들에게 GV80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GV80 같은 경우는 동급 이제 수입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막 내장재나 실내 디자인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엔진 라인업도 다양해서 3.0 디젤,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3.5 트윈 터보 가솔린까지 원하는 주행 환경이나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게. 단점은 추가 옵션이 있는 차랑 없는 차의 이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금액을 아끼자고 추가 옵션이 없는 차를 딱 고르잖아요. 그러면 중형 SUV에서 이제 좀 등급이 높은 그런 차들보다도 옵션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편차가 큰 차종이라 보시면 돼서 GV80을 구매를 하실 때는 좀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랑 가격 대비 가성비까지 고려를 잘 해야지 좋은 매물을 살 수가 있어요. 8위는 DM8 소나타인데요. 225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가성비인 이제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1539대로 연식이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2020년부터 판매한 이 DM8 소나타가 가장 소나타 중에서는 많이 팔리는데 주행 보조 장치나 뭐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이런 첨단 옵션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1.6 터보도 있고 2.0 자연흡기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도 있잖아.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데 연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주행 성능도 나름대로 괜찮고 실내 공간도 되게 넓고 그리고 아반떼랑 다르게 또 강가도 그래도 꽤 많이 되는 모델이에요. 물론 가격적으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풀옵션 차량을 보잖아요. 풀옵션 차량은 강가가 또 너무 안 돼서 가성비가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옵션을 한 중간 정도만 가져가도 신차가에 비해서 강가도 많이 되어 있고 중고차 가격도 너무 좋다 보시면 됩니다. 엔진별, 등급별, 가성비 있는 구간을 좀 잘 찾으면 되게 좋은 금액으로 1000 초반으로도 DM8 살 수가 있다니까. 7위는 또 이제 더뉴 레이. 요게 거의 2600대 이상 팔렸습니다. 레이는 라인업별로 1000대 미만으로 팔린 라인업이 없어. 1세대 레이 같은 경우도 1000대를 훌쩍 넘게 판매되고 그리고 뭐 신형 레이까지도 다 판매량이 너무 높다 보시면 돼요. 사실 경차 중에서는 가장 이제 사이즈가 넓잖아요. 뭐 캐스퍼 이런 차가 솔직히 레이보다 더 예쁜 건 맞아. 하지만 이 레이의 엄청난 경차 같지 않은 활용 공간, 수납 공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이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실제로 키가 180 넘는 성인 남자 4명이 레이에 탔다. 안 불편해요. 오히려 준준형 이제 세단보다는 훨씬 더 넓은 편안한 포지션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1718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올류모닝은 1703대, 올류모닝 JA도 1260대 이런 식으로 다른 경차들도 사실 많이 팔리긴 하죠. 하지만 이 레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경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6위는 K5 3세대입니다. 외관이 정말 파격적이고 세련되게 바뀐 모델이에요. K5 3세대는 3169대가 판매됐고요. 그 중에서 또 602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디자인이 전부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 말도 좀 맞긴 한 게 소나타랑 사실 큰 장점이나 단점의 차이가 없거든요. 비슷한 차야 사실 껍데기 말고는. 근데 얘가 판매량이 훨씬 높잖아. 그 이유가 오로지 좀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기가 많은 만큼 소나타보다는 아주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하고요. 이게 1000 초반부터 2000 중반까지 거의 싼 거랑 비싼 거랑 차이가 2배 정도 나버려. 5위는 팰리세이드입니다. 이 차가 또 안 나오면 서운하죠. 이 초기형 모델만으로도 3,300대가 지금 판매가 되었다. 확실히 이제 중고차에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차량이 인기가 많잖아요. GV80이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가격은 한 2천만 원 중고차로 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이 떨어지냐? 아니야. 첨단 옵션 많이 들어갔어요. 1세대만 해도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2열 독립 시트에 이런 패밀리카로 활용도가 너무나 높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의 수요층들을 많이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4위는 제네시스 G80 모델입니다. RG3라고 또 불리는 모델인데 2020년도에 출시를 해서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기존에 2014년식부터 2020년, 19년 말까지 정말 장기간 동안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다가 확 바뀐 거야. 우와, 제네시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이거 사면 이제 오랫동안 신형이겠다 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고 2.5 터보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유류비나 세금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진 것도 한몫했고 그리고 중고차로 또 수요가 많은 거는 내구성이 꽤나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뭐 6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명품 엔진이긴 하지만 고장이 좀 있었거든요. 뭐 체인 커버 누유 문제도 그렇고 미션 쪽에 뭐 프로펠러 샤프트나 밸브 바디 이런 고질병들이 있었는데 얘는 개선이 너무 많이 됐어요. 실제로 20만까지 주행을 한 차량들도 엔진 보링 없이 탄다 가정했을 때 고장이 많이 안 나. 그리고 하체 부식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수입차처럼. 리프트 점검 저희는 항상 해드리니까 그렇게 리프트 점검을 해보면 부식 있는 차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중고차 시세도 이제 3천만 원대로 이제 신차가가 6천만 원이 넘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 거에 더불어서 주행 질감이나 주행 안정성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상급이거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세단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소렌토 NQ4 모델이고요. 총 3,754대가 팔렸는데 놀랍게도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1,570대가 판매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실년비가 16km 정도로 이제 SUV를 운행하면서도 주유비에 부담이 없어지는 게 큰 장점이죠. 소렌토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주력으로 만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전 모델 소렌토들의 판매량을 보면 더뉴 소렌토는 1,270대 그리고 올류 소렌토는 1,348대 판매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산타페 TN 같은 경우는 1,601 대로 오히려 더뉴 소렌토의 경쟁 차종인데 산타페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소렌토 4세대부터는 완전히 이제 압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는 순수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 단점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워낙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이게 말이 되나?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싶을 정도로 단가가 너무 안 돼.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는 단가가 제일 안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근데도 너무 많이 사서 가격은 앞으로도 좀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2위는 작년 1위입니다. 작년 1위가 누구였죠? 그랜저. 이 더뉴 그랜저 IG가 2위를 했는데 5,19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위를 한 게 판매량이 적어져서 2위를 한 게 아니라 1위가 너무 셌나 봐. 아무튼 더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됐어요. 1,380대가 판매가 됐고요. 또 2.5가 가장 인기가 있어서 2.5 엔진은 2,55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랜저 IG랑 더뉴 그랜저 IG의 판매량이 크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 근데 이제는 판매량 차이가 꽤나 격차가 벌어졌고요. 오히려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막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HG가 3,000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의 경쟁 차종으로는 K7, K8이랑 경쟁을 하는데 사실 K7 같은 경우는 이 그랜저의 판매량의 세대별로 다 따져봐도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중고차로 봤을 때는 K7이 가성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랜저의 장점은 내가 영상으로 수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카니발 4세대 전기형 모델입니다. 엄청 긴 기간 동안 팔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 1위에 등극을 했어요. 총 5,353대가 팔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늘 컨텐츠가 현대기아에 너무 치중이 되긴 했어. 제가 뭐 타 브랜드가 별로라서 뺀 것도 아니고 탑 10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각 브랜드별로 뭐가 많이 판매된지도 알려드릴게요. 카니발에 이제 왜 많이 팔렸냐, 이거 너무 뻔한 얘기 해야 된다. 대체할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들을 보면 많이 팔리는 차들의 특징이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렉스,
봉고, 포터 이런 대안이 없는 차들은 당연히 판매량이 미친 듯이 높아요. 아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GV80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딱 그 차의 포지션과 특징이 뚜렷하고 경쟁 모델이 딱히 없죠. 그게 가장 심한 게 카니발입니다. 이 9인승 실제로 승객이 3열까지 좀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카니발이기도 하고요. 경차의 왕이 레이였잖아. RV의 왕이 카니발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시에나나 오디세이 같은 이제 외국 차를 타기에는 또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나중에 유지관리비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니발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말 잘 만들기도 했어요. 22년도 이후 모델들은 이제 마크가 바뀌면서 판매량이 더 올라갔는데 폭이 너무 커서 차를 막 꺼내기 힘들다 이런 것들도 이제 주차 보조 옵션으로 개선을 하고 했거든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계속 꾸준하게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쉐보레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들을 보면 말리부, 이 말리부 아닌가 압니다. 806대가 판매가 됐고요. 또 올란도 812대가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쌍용,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뀐 쌍용은 티볼리가 891대, 그리고 1세대 토레스가 540대, 그리고 18년도에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가 721대로 인기 차종은 쉐보레랑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르노는 이 SM6 모델이 제일 많이, 초기에 나온 모델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됐는데 1644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난 좀 놀랍더라고. 그리고 QM6도 1000대가 넘게 팔렸어요. 1048대가 판매가 됐네. 나름대로 르노가 선방을 하고 있다. 사실 SM6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강가율로 극강의 가격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QM6도 가격적인 가성비에 더불어서 연료의 다양성이 있거든. 이 중형 SUV에 LPG가 들어간 모델을 그 금액에 구할 수 있는 게 QM6밖에 없어.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고차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도 판매량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EV6 같은 경우는 1150대가 판매가 됐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1330대로 이제 1000대가 넘는, 이제 수원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가 되는 그런 차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수록 이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중고차 구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인기 차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수입차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수입차 버전도 판매량이 높은 차량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또 이런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차 문의는 중고차의 모든 것으로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